안녕하십니까, 박사호입니다. 더 이코노미스트가 중국이 무역 전쟁을 이기고 있다는 문구를 표지에 내세웠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시대를 정확히 묘사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의 경제학자 선 윤총은 자기네들이 우위에 서 있다는 백악관의 생각과는 정반대로 더 이코노미스트는 인식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선 윤총은 무역 전쟁이 중국을 위기로 몰아넣을 거라는 얘기는 말이 안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었습니다. 올해 중국 증시는 34%가 올라 S&P 지수의 2배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중국의 대미 수출은 27%가 감소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글로벌 수출은 8%가 늘었습니다. 미국의 수출을 안 해도 다른 지역의 수출을 함으로써 중국은 먹고 사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에 따르면 7년 전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을 때만 해도 중국은 무역전의 핵심은 어느 쪽이 취약한 지점이 많은지 의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자신의 중대한 약점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미국이 약점이 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경험을 토대로 무역 전쟁을 돌파해 미국에 반격을 가했습니다. 그리고는 주동적으로 새로운 국제 규칙을 설계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라이벌에게 목이 졸리는 경우를 줄이는 것입니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중국이 주도권을 업그레이드하며 미국 패권에 대항하는 방법을 모색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미중 충돌은 시진핑의 입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이 사용하던 수법을 비틀어 세계 경제 질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을 봉쇄하려 하지만 중국은 오히려 미국의 금융판을 다시 짠다고 시작했습니다. 중국은 노련한 수법으로 오히려 미국 기업에 반덤핑 조사를 하는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로 미국의 대두 수입 중지를 들었습니다. 시진핑은 서플라이 체인의 탈미국화를 추진하면서 중국의 서플라이 체인이 미국을 대체하도록 몰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이 무역협정을 달성하더라도 그 규모는 상당히 제한적일 것이고 관세도 완전히 취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미중 무역전의 1단계가 끝나더라도 다음 라운드를 준비할 것으로 봤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10월 26일 기사에서 중국이 히토류 위협을 1년 유예했지만 여전히 미중 관계는 불신으로 가득 차 있다고 논평했습니다. 중국 측은 애당초 관세는 미국의 카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습니다. 또 미국 측 협상대표 스콧 베센트는 중국 측을 만나 대두는 제발 봐달라고 통사정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정부 장관은 과거 중국 측과 무역협정을 두고 입씨름을 하면서 자기가 사실은 대두농인데 중국이 사주질 않아 아주 죽을 맛이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러면서 쿠알라룸푸르 협상으로 중국과의 무역談판이 하나의 실질적인 프레임은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마도 중국 측 무역대표 리청강은 베센트와 대두 가지고 대판 싸웠던 것 같습니다. 스콧 베센트는 노스다코타주에 500만 달러에서 2,500만 달러로 추산되는 대두와 옥수수 농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베센트가 직접 농사를 짓지는 않습니다. 그는 농지를 빌려주고 매년 10만에서 100만 달러에 이르는 임대 수익을 챙기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는 미국 금권 세력의 대표 주자입니다. 그런 사람이 농장주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임대해준 토지에서 나온 농산물이 팔리지 않아 원성을 듣고 있으니 중국에 화를 낸 것입니다. 역시 히토류는 중국이 쥐고 있는 가장 치명적인 카드입니다. 시진핑은 히토류로 미국의 목줄을 죄면서 미국의 광산연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베센트는 그저 대두라도 구조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트럼프의 아시아행은 사실상 항복입니다. 지들이 먼저 시작한 관세를 잠시 유예한다는 것도 웃기는 것입니다. 중국이 히토류 봉쇄를 일시 느슨하게 해준다고 해서 미국은 윈윈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급히 호주, 태국, 말레이시아, 캄보디아를 규합해 광물 히토류 공동전선을 구축했지만 사실 히토류 채굴과 초벌 재련, 정밀 재련의 서플라이 체인은 중국이 확고히 쥐고 있습니다.
미중 정상 합의 후에 중국에 관세를 양보한다는 게 미국의 전술이지만 중국은 관세를 미국의 레버리지라고 생각지도 않습니다. 히토리 전쟁에서 미국이 어떻게 하든 중국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내년에 공화당이 망하지 않도록 미국 농가에 대두라도 사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동남아 국가들과 맺겠다는 히토류 광물 협정은 아직 발효도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베센트는 관세를 유예하겠다고 미리 양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 광물 협의는 사실 외교적 수요에 불과했습니다. 중국은 글로벌 반도체 서플라이 체인도 완전히 뒤집어 엎고 있습니다. 특히 네덜란드의 차량 반도체 메이커 넥스페리아의 유럽 서플라이 체인을 무너뜨렸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가 죽겠다고 난립니다. 특히 폭스바겐, BMW, 벤츠, 푸조 등이 조업 중단에 들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넥스페리아의 지분을 가지고 있던 중국의 모회사 윙텍은 넥스페리아에 대한 반도체 완제품 공급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거래를 하려거든 인민폐로 결제해야 한다는 최후 통첩을 내렸습니다. 달러와 유로화를 쓰지 말고 인민폐 경제권에 편입하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뭐 하나 잘못 걸리면 아예 굴복을 시키고 있습니다. 중국의 기술 돌파도 무섭습니다. 베이징 대학 연구팀은 리소그래픽 노광 장비 개발에 성공해 7나노 이하의 기술 독립을 이룩했습니다. 외국 노광 장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넥스페리아가 마비돼 자동차 산업뿐 아니라 여파가 항공산업, 기계 부문으로도 번지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뒤늦게 미국의 압력을 받아 중국을 겨냥한 게 실수였다고 중국에 봐달라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경제장관과 유럽연합의 무역경제위원은 중국 상무부장 왕원타오에게 넥스페리아를 구제해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유럽에 대해서도 히토류 통제를 풀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유럽연합 내부에서도 네덜란드가 쓸데없이 중국을 자극해 단체로 피해를 본다는 원성이 자자합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